가정이동 팀장 신형철입니다. 오늘 강범석 서구청장님께서 정말로 정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가정이동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범석 구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상 동장님께서 참석 외진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가정이동자 김원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께 지역주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동 발전을 늘 애써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고 화합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 방안과 평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1만 서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강범석 서구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균 동우 1차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이교회 동우 2차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용임 한성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옥봉 유서울아파트 경로당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년 하나 1차 아파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순자 하나 3차 아파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 시구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규술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인 서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윤순 서구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의 기관장님과 단체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임원 통장자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영 새마을협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현 새마을 도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숙자 지역사회 부장교육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미화 봉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일분 봉수초등학교 독서위원장님 전명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혜옥 현광아파트 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순영 흥성아파트 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용보 유서울아파트 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윤숙 하나 3차 아파트 자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천원 서구새마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은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정교수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오신 구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으시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좀 늦었습니다. 직전에 우리 복수초등학교에서 부장 선생님하고 아이들 유치원 문제, 그다음에 이 지역의 어린이집 관련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기다리게 해드렸는데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동이야 아까 우리 동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사랑이 넘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루원시티 사업과 관련돼서는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 좀 많이 불비하고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빌어서 좀 송구하는 말씀드리고요.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이제 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단계적으로라도 아마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루원시티 사업이야 인천시하고 LH공사가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직접적으로 이것저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이 구에서는 이제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구의 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질문을 주시면 답변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오늘 온 게 여러분들께 주민 여러분께 세배 드리러 온 거예요. 구청장이 연두 방문 이런 건 사실 옛날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구청장이 보기가 어려웠죠. 사실은 동사무소에 주사 어르신만 나타나도 사실은 어려웠는데 동장님도 보기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그죠? 구청장이면 진짜 1년에 한 번 보기도 쉽지 않은데 요새는 구청장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혼납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그래도 이게 연두 방문이라는 게 약간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도 저는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한 번 더 만나는 건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와가지고 저희 마당에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밥도 먹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만나는 거하고 약간 이렇게 오늘처럼 약간의 격식을 두고 만나는 건 또 다른 거니까 그건 나쁘지 않고 그래도 또 저만 온 게 아니고 우리 또 서울을 위해서 애쓰시는 또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구현님이 다 오셨어요. 최석정 의원님이 오실 거예요. 좀 이렇게 오실 건데 제 얘기는 좀 이따 또 하기로 하고 우리 구현님들한테도 세배를 좀 받으시죠. 오른쪽부터 해가지고 우리 김영인 의원님부터 세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총장님 가정 이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주민분들도 참 편하게 하실 이야기들 또 우리 가정 이동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청장님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가 한국의 우리 고요 명절입니다. 가정에 다 설 잘 보내시고요. 혹시 이웃이 좀 어렵고 힘들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우리 공감을 해서 같이 저희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가정들이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우리 부청장님도 좀 전에 가정 일정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음 아픈 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챙겨주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많은 민원 같이 한번 고민하고요. 저희도 부청장님과 더불어서 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마주보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하루에 몇 분씩이나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까요? 오늘 굉장히 이렇게 가정스럽습니다. 네. 예, 정과 사랑이 안 넘치려야 안 넘칠 수가 없겠군요.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여의동 사는데요. 햄버거 먹으려고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롯데리아 우리 앞에 있었거든요. 서구에 롯데리아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여기 왔는 김에 이 집사람하고 여기서 장 좀 사고 이래갖고 연희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연희동이 정말 꼴짝이었어요. 제가 한 20년째 거기 살고 있는데 그 33평짜리 아파트 8,400만 원을 분양받아가 지금까지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참 지역이 일어나고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저무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한 단체의 마음이 아니고 이게 국가 시책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변동이 생기면 이렇게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쉽게 갈 길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움직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청장님한테 하시는 얘기 저희 옆에서 가슴에 잘 담아갖고 구청에서 얘기할 때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석정 시의원입니다. 청장님이 가정이동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지역구원으로서 여기 유원시티 사업은 어쨌든 그 전에 많은 그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다행히 지난 12월 달에 착공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과정에 잘못되고 그 고통을 받고 했던 부분들은 어쨌든 그 지나간 그 시간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유원시티 사업을 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어쨌든 뭐 동사무소가 되든 주차장이 되든 공원이 되든 도로가 되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원시티 사업 실시 계획 안에 담아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반영하고 담을 수 있는 걸 담고 공원을 만들면 어떤 식으로 공원을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난 그 10년 동안 고통받아왔던 주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그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 청장님이 제가 이 청장님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이때 어느 그 이 청장님보다 또 훨씬 그 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기획력도 있으시고 그런 감각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이렇게 그 반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이 서구청과 같이 소통하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대선 문화복지국장입니다. 김대현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최강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태신 총무관입니다. 박정인 정책추진팀장입니다. 서울숙 자체위원팀장입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우리동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과장입니다. 가정이동 2016년도 주민 건의사항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의하신 건의건 28건인데요. 완료가 4건, 추진 1건, 불가 3건입니다. 먼저 김용옥님께서 건의하신 외로아파트 근처 공유지의 임시주차장 조성부터 지어준건은 LH와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2016년도 5월에 군부대와 협의하여 인근 가정동 산 21-6 군부대 이전 부지 내에 약 568평의 66년의 임시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조명희님이 건의하신 봉수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조치 요청권은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와 LH에 건의하여 봉오대로 267번 길과 관련된 폭 12m 도로 개설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평님이 건의하신 봉수초등학교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요청권은 2016년도에 교육과정 지원비 2,400만원, 시설 지원비 500만원, 총 2,9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창영님이 건의하신 첫 번째 한성아파트 입구 공지 활용한 임시주차장 조성 요청권은 2016년 1월에 LH의 협의한 것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하나 아파트 입구 주차장 도색 및 주차 감성 요구권은 주차 도색은 그 서부경 도서 소강으로 이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어렵다는 통보를 좀 받았고요. 아파트 입구 불법 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기양님이 건의하신 하나 아파트 1차 주변 배수로 정비위원 청구는 2016년도 3월에 배수 정비를 완료해서 역구배로 인한 배수 불량은 배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조미아님이 건의하신 봉수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소방안전 문제 관련은 봉수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및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 2016년 3월에 도시계획 변경 안에 도폭 12m 도로 개선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윤주호님이 건의하신 하나 아파트 입구 마을 버스노선 신설 요청권은 버스노선 신설은 인천시 승인상으로 이용객이 적어도 노선 운행이 적자가 예상돼서 지금 노선 설치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의사항 조치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구청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직함이나 주소, 성함 등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루어시티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루어시티 개발은 가정 이동 주민이라면 모두가 관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16년 12월에 도시기반공사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3월달이면 아마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건의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주차장 문제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안에 따르면 루어시티 지금 주차장이 3군데가 지금 확보된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는 업체는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물 주체를 구청이 맞춰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구청이 맡아서 개발해 줬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루원시티 가정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루원시티 가정역은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밖에 거기밖에 못 나와요. 지금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를 막힌 상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건로가 이전하면서 그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서건로가 옮기는 것 동시에 지하도를 파서 유서울 방향으로 지하보도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은 공천 사거리, 여기 서울청역 다 양쪽에 출입구가 있어요. 유독 여기만 없습니다. 저도 그 지하철을 이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 드리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성남 나가는 부분하고 효성동 방향 나가려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처음 오신 분들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주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하 보도는 인천도시철도공사하고 인천시하고 LH 로원사업 때문에 어디도 지금 책임지겠다는 주체가 없어요. 확정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를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 좀 서구청에서 좀 나서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차피 이 공사는 인천시하고 루원시티에서 LH에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 루원시티 도시락 평생 냈을 때는 모든 업무는 서구청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에 봉수초 통학로가 기존에 2개였지만 하나는 확보를 해주신 거는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이 뒤에 인도를 깔아준 정작 필요한 그 통학로가 지금 사라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라지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한성아파트 위 내리막길을 통해서 학교를 오거나 아니면 이쪽 아파트 아이들은 내려와서 큰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그 그림의 별표를 보시면 현강아파트 밑에 입구가 2개였는데 그 입구가 하나가 폐쇄가 됩니다. 그럼 차들이 막힐 때 한 길로 올라와서 한성아파트 길로 내려오는 그 상황인 건데, 지금 그쪽 길은 인도하고 도로가 구분이 안 돼 있는 도로예요. 그럼 그곳에 차가 유입이 많이 될 거고, 그 길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리막길로 해서 학교를 내려오거나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게 아파트 쪽에 쪽문 하나를 내줘서 시간 타임을 둬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아이들 인도와 그 찾기를 좀 분리를 해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이 안 되면 지금 공사하고 나면 이쪽 지역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기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이동 4통장 유지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서도 저희 가정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7월 30일 지하철 2호선 개통과 함께 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었는데요. 저희 가정이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 속의 오지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전철역으로 가려면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나마 신현동 방면은 환승 여건이 나은 편이고 서구청 방면으로 가려면 현광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592번이나 700-1번, 800번, 903번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4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짧게는 25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두 정류장 되는 서구청을 갈 수가 있고 그나마 운 좋게 버스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800번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50원이 비쌉니다. 장거리 경우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해서 이동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기는 하지만 단거리인 경우에는 2-3번 환승해서 이동하기에는 많이 불편합니다. 버스 개편이 시민들 편의를 고려하고 여러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인구가 많은 청라나 주택 밀집 지역으로 버스를 많이 우회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버스를 이용하고 걸어다니기도 많이 하는 가정이동 주민으로서 가까운 거리를 걸어갈 수도 없고 버스를 마냥 기다려서 탈 수도 없게 만들어진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원시티 전체 주차장, 공용 주차장 부지는 3개가 있어요. 왜 3개밖에 없냐가 아니라 나머지 지역은 다 상업구역이기 때문에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3군데인데 직접적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사야 됩니다.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뭐 그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비용 면으로 보면은 3군데를 다 사서 그 말씀 이제 기대하시는 것 같이 주차 타워를 지으려면 3개 다 하면 1,000억 원쯤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1,000억 원이고 뭐 좀 덜 들어도 한 800억 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뭐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상태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또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는 그래서 전통시장 주차장 명목을 달아가지고 뭐 국비도 좀 받아보고 시비도 좀 받아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시설하고 좀 묶어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 1,0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을 능력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민간업자가 지어서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게 주민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을 좀 안 만들어 보려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중인데 이게 뭐 안 되는 걸 틀어주고 있다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라도 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가능하면은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또 방법을 더 찾아보고 우리 뭐 시나 관계된 또 무슨 정부 기관이 있으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력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뭐 당장 불편한 거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그 시점이 되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게 그 국가기관끼리도 책임 문제 가지고 빨리 얘기를 안 끝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국가기관 심지어는 시하고 구 간에도 이 비용 정산하는 거는 약간 신경전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시하고 LH 사이에서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별도 회계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조금 들 나가고 상대방에서 좀 더 나오게 하려고 서로 이렇게 막 수싸움하고 싸우고 막 협상하고 타협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사업 자체를 늦추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안 하거나 늦게 하는 거는 책임을 물어야 될 문제고 뭐 서로 간에 그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뭐 책임을 떠넘긴다, 뭐 핑퐁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 도로 개설 문제 확정되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 거로 보고요. 진행되도록 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매원장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를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도로를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이게 아마 이렇게 직선으로는 안 되더라도 뭐 어디든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를 뭐 막아서 아이들을 못 오게 하고 그런 경우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그런 거는 뭐 어떤 시기든 좀 최대한 좀 피하도록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이 도로 개설에 관한 것도 사실은 뭐 저 시나에 대해서 건의도 해놓은 바가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봐도 이걸 아마 여기다가 긋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어놓으면 여기 아파트 업체가 안 들어와요. 우리가 지어놓은 이게 뭐 건설 과정에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무슨 조건을 달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여기를 딱 잘라놓으면은 이 두 개의 대지가 잘라진 거에다가 아파트 업체가 들어오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 저는 걱정이 뭐냐면 그거보다는 이게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선 뒤에 다른 데 그런 일들이 없진 않거든요. 그런 일 있을까봐 그런 치사스러운 일 있을까봐 그게 걱정이지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지금 위원장이 걱정하신 그런 일은 저는 없을 안 생길 거로 보고요. 앞으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기 들어오시는 주민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뭐 그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공식적인 절차에 대한 거 제가 보기 그것도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스 노선 문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서건로 이 길이 메인 도로입니다. 메인 도로다 보니까 여기 뭐 버스 노선이 뭐 전혀 없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도 그 큰 길가에서 현재 아파트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다니냐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뭐 사실은 우리 뭐 최석정 시장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뭐 우리도 나름대로 시 관련 부서하고 이제 담당 직원들이 노력을 합니다만은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로서도 한계가 있는 게 버스 회사들이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적자 노선을 운영하게 되면은 그거를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 시에서 버스 노선 적자분에 대해서 나가는 보조금 액수가 상상하시는 것보다도 좀 많아요. 100억 원이 나가요. 100억 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거잖아요. 이거 좀 가라. 거기는 손님도 없고 적자라서 못 가겠다. 그럼 내가 적자란 거는 내가 내줄게. 이러면은 보낼 수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치면 이게 적자를 보전해주는 비용이 많을 때는 700~800억 원까지 나가니까 사실은 그걸 무한정 늘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서구가 인구가 적은 건 아닌데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꾸준히 손님이 있지는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나면은 낮 시간에는 버스가 텅텅 비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은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빈 차로 기름 때문에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비용을 다 이제 시에서 보조금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커지면 시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버스한테 막 지시하시지 못하고 그 버스의 환경도 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위까지 올라왔다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못하는데 오늘 당장은 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당장은 100%의 답을 못 드리지만 하여간에 좀 어르신들 불편한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총장님 아까 그 지하철 출입구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하철 출입구 하셨어요? 안 하셨나? 오늘 이제 아니 조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될 거다. 거기에 이제 그 도로가 어차피 좀 이전이 되고 그게 고속도로 올라오는 거하고 좀 뭐 우리 콜롬비아 공원 사이로 해가지고 연결도 되고 거기가 이제 도로 계획이 좀 있는데 어차피 그것 때문에 늦어지는 건데 그게 되면 어차피 출구가 생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 건설 본부하고 인천시하고 LH가 서로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런 기관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말씀 제가 드린 거죠. 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또 다른 질문. 네, 저는 가정 삼통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여기 동화보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건물이 동화. 근데 거기만 싹 빠져가지고 이쪽으로만 지금 개발을 하시잖아요. 그 너무 오래됐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하고 또 입구에 들어가는데 이쪽에 동호라고 써있는 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은 서울한 사람들이나 이제 또 많이 불편을 느끼시나 봐요.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오면은 경사가 많이 졌어요. 이게. 근데 제조 작업을 하는 데가 없어요. 정도를 불목이라 그러는지. 근데 큰 도로는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빨리 녹아요. 근데 여기는 잘 안 녹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용사로예요. 저기 어디가 한신 거기는 분무기를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나지 않으세요? 끓이는 제조 그거 하고 음식 쓰레기가 많이 차는 데도 안 가져와요.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정이동 동호아파트 사는 주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목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저 차에서 도로에서 이 올라오는 행정아파트 있잖아요. 행정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가 그 쪽에서 지금 좁은 도로가 지금 차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자도 저녁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그 차가 내가 있고 그런 지금도 말하다시피 눈 같은 게 많이 오면은 차 서로 빛이 나가고 내는 것도 힘들고 또 옛날에는 지금 뭐냐면 가정 이동의 전부 다 재개발될 때 그때는 사람이 농아파트 사람들이 안 살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근데 철수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은 너무 이제 전세 같은 것도 뭐 세 같은 게 사다 보니까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 또 사는 사람들도 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졌어요.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짝 저짝으로 돼도 하면은 이 차가 경주에 사고날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왜 주차장이 한 개를 딱 생겼으면 괜찮은데 그 동호 1차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든지 아니면은 평릉 아파트 그 밑에 그 도로 주위에 보면 한 칸이 비온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리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하면 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원체 그 외국 사람들도 여기 우리 동호아파트 참 많아요.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원청 많아서 또 경사가 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눈도 올 때는 사고 위험도 많이 나고 그런 걸 또 좀 조치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주차장을 그 짝에는 전에부터도 한번 얘기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그 짝에는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고 좁은 도로에서 소방도로 마찬가지인데 근데 1차가 2차가 없어요. 무조건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게 차들이. 그럼 경쟁성을 생깁니다. 그게.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앞질하고 그게 또 그 시티 있는데 그 부분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혼옥길이 있는데 현관아파트 거기서 이렇게 공업아파트에서 1차에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꺾어져서 거리를 가면은 아이전을 타고 가려고 그런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거기서 많이 주차를 또 많이 하고 그 주변에서 많이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 가정이동 생각을 여기서 진행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한성인데 출근지가 하나아파트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매일 출근을 보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도로가 넓다 보니까 횡단보도 신호 체계가
반 건너와서 반 끊어졌다가 또 이제 좌회전 신호가 끝나면은 다시 또 도로로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무단 횡단을 거기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게 저 안하지 쪽에서 가정동 쪽으로 속도를 무지하게 많이 내서 달려요.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은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금지 표시판이라도 좀 설치를 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없게 만들어서 사고의 확률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감사에서 제가 요구하는 논의 드리고요. 네. 지금 들어보시니까 얘기가 나오시죠? 우리가 문제점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저 문제 듣고 나면서 이거 BRT 버스 차선이 있어요. BRT 버스 차선인데 신호 내리는 거 있다가 버스 간 다음에 가야 되는데 신호를 위반하면 그냥 좌회전을 해요. 게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보고 했는데 그런 거 이제 시민 의식도 좀더 적어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그 표지판을 주의 표지판을 그래도 좀 해서 붙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호치기를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에 큰 도로변에 되게 큰 파인 그 도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름에는 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도 많이 튀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빙판길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현재 지금. 이거 수장님께서 사진도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을 찍어서 갖고 오셨는데 한번 보여드리셔요. 수영장에서 쉬었던 상황이고 어제 같은 주말에 있었는데 주말에 있었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이제 개선 작업이 잘 안 돼가지고 어제 저희가 주말이었는데 하나아파트 경영하고 배달이 완전히 중단 정도로 도로가 미끄럽다고 아예 배달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번에는 개선 작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틀 동안 굉장히 애먹었던 그런 게 있어서 제가 13년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제대로 안 됐어요. 특히 하나아파트 이쪽 많아요. 네,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셨어요. 그 다음에 거기 이거 입시장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그 처음에 입시장 하는 거 할 때 그 펜스를 말씀드렸는데 펜스가 지금 작업이 안 돼 있고 현재 지금 노출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그 안전문이라도 계속 설치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시다고 하여튼 날씨까지 그게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와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임시대학 하는 게 전기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민전이 사망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1개 정도만 더 추가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재건축은 주민들 그 의사가 첫 번째입니다. 뭐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그 루원시티 초기부터 과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왜 동호아파트가 빠졌는지 아마 아실 텐데 뭐 그 당시에는 이거에 포함시켜달라 포함시키지 말라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개나리 아파트 같은 데는 위치 때문에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제 어느 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이게 빠지는 못하고 포함이 됐고, 이게 사실 주민들이 반대도 있었고, 사실은 뭐 주민들 반대에다가 더해서 사실은 이 사업구역이 너무 넓어지면 이게 뭐 나머지 절차 진행하는 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냥 주민들이 넣지 말라니까 그냥 안 넣었던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와서도 마찬가지 여기 뭐 사업구역이 포함시킬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재건축은 뭐 어차피 수용 방식으로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뜻을 모아 오시면 재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주민들 동의 받는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재건축 과정 자체가 의견들이 워낙에 좀
갈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그 절반이죠? 네, 절반 정도의 주민들이 동의서를 가지고 그 사업구역 지정 뭐 그게 절차를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건물이.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저기 예를 들어서 안전 진단 결과 뭐 2등급이 나오면은 A, B, C, D 2등급이 나오면 뭐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그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뭐 퇴거시키고 철거하고는 좀 쉽진 않고요. 근데 현재 서구에는 2등급 돼 있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그게 그 주민들 뜻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내판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도로변 안내판을 누가 설치하면 우리가 철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저기 다 세워놓으면 이게 뭐 도로 정비도 안 되고, 뭐 어느 경우이냐면은 어디서는 뭐 얘기 전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저 국제성모병원이 이제 개원한 뒤에 위치 잘 모른다 그래갖고 막 여러 개 달아놓은 거를 저희가 다 그걸 적어도 배로 배 있는 건 다 띄어버렸어. 철거시켰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탈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 저 감통장님 말씀하셨고 우리 저 아파트 자체님 말씀하셨는데 요건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눈이 많이 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도로 차량 통행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배로를 먼저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설차는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끝나면 이면 도로를 들어가는 건데 그 경우도 이 구청의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가 그 정도까지 가면 거의 끝이에요. 나머지 도로는 누가 하냐면은 저기 계시죠? 우리 자신의 팀장님, 새로 오신 공장님, 저 뒤에 서 있는 우리 얼끔하게 된 우리 직원들. 이번에 눈이 3일 간격으로 오는 바람에 뭐 여기는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 직원들 중에 3일을 집에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사람 나와봤는데 우리 동 직원들이 탈진해서 쓰러진 직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니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쓰레기 잘 치우고 눈 잘 치우라니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데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 집 가인도 아닌데 그거 보고 다니면은 누가 나와서 뭐 격려라도 해주든지 좀 같이 좀 거들면 참 좋겠다 싶은데 다들 전화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응? 여기 안 치웠다고. 제가 어제도 사무실에 잠깐 있으면서 당직실에 갔더니 계속 전화가 오는데 어디 그걸 뿌리라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직접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게 해도 되나 모르겠냐. 그 집 앞에 눈도 안 치웠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그거를 막 염막하시면 아무랬다가 뭐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옛날에는 사실 그런 것도 되는데 지금은 그게 좀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바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그 전에는 우리 문천한 새마을 지방에 계신다면은 단체나 특히 자율방범 대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려요. 그리고 자율방범 초소에는 연막하시면 갖다 놓고 눈 내리면 그냥 심지어 그 여러분들 집 앞에다만 뿌려도 된다. 그다음에 어디든지 하여간에 눈 녹아서 누가 넘어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게 뭐 남의 집 앞에까지 생각하지 말고 이 근처에 뿌려달라고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더 노력도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좀 도와주시면 더 좋겠어요. 하여간에 더 잘 치우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하여간에 이제 적어도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나 진입로 정도까지는 사실 이게 뭐 구청에서 치워라 라고 얘기하는 건 많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여기 지금 남자 직원 몇 명이? 3명. 지금은 우리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이 여성 직원들이 많아서 남자 직원들이 동마다 3-5명, 5명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아까 제가 3일 것 같다는 게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도 남자 직원 3이 있는데 2이 못 들어갔대요. 어제는 뻗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뿌리는 거 그걸 그게 이제 설치하시는 거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하셨어. 너무 경사로진 데는 그걸 좀 스위칭을 타면 모르면 그게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알게 그게 발전소 바닷물 데워진 거로 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저기 앞에만 돼 있어요. 한신 앞에 하고 다리 위에만 돼 있는데 그게 효율적인지는 좀 더 볼게요. 그거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잠깐 네, 네. 다른 게 아니고 아파트 안에 네. 그걸 눈을 연막하시는 같은 거를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좀 중간중간에 좀 조치를 좀 해주면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전화를 해갖고 뿌리도록 하니까 연막하시면 없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연막하시면 저희가 그래서 필요한데 요청한 데는 다 드려요. 다 드리는데 문제는 그 뿌릴 분들이 없어 그런 건데 그거는 저희가 어제까지 온 눈은 할 수 없고 지나간 거니까 다음에 눈이 오면은 조금 더 고려해서 좀 효율적으로 대절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해 좀 해주세요.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 더 밀어붙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층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 중간에 그 노란 이렇게 상자 있는데 그거 이렇게 갖다가 아파트 안에 뿌려도 네? 염화칼슘은 아까 말했잖아요. 내 집 앞에만 뿌려도 돼요. 그거는 뭐 훔쳐간다고 아무거나 안 해요. 그냥 다 쓸 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열고 뿌리시면 됩니다.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쓰레기 수거 문제는 제가 바로 확인을 할게요. 이건 제가 대행업체를 하는 건데 그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희 얘기하신 주차장 문제는 사실 우리 누서울이나 하나아파트 쪽은 뭐 그렇게라도 임시 주차장을 좀 어렵게 좀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했어요. 사실은 뭐 그 한 몇 년 걸렸다 하나아파트 건도 뭐 이학재 의원실 우리 최석정 의원이 뭐 우리 해가지고 뭐 해서 겨우겨우 했는데 이거 안 되는 데가 이쪽에 동우현방 신광 있는 데는 이 LH가 바로 시작한다고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조금 저희가 막혀 있습니다. 그럼 뭐 강의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데 좀 상의를 좀 해주세요. 그거 지금 공사를 해도 그래서 공사를 시작을 한다더라도 지금 3, 4년이 걸릴 건데 그동안 우리가 이거 기회를 어차피 봤는데 봤어도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세상 사는 부분에 굉장히 많고 또 외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에는 괜찮았어요. 전에는 한 뭐 2, 3년 동안 괜찮았었는데 그 후부터 지금 전세값이 다른 데 다 비싸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농구 아파트로 가고 정말 없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문해서 보면은 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고 뭐 저도 꼭 하나만 있어요. 직접 봐서 아는데요. 이게 지금 그 땅 소유주가 LH고 LH 입장에서 저희가 도시개발구역이고 자기들은 곧 진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추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계속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김창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관한 뭐 시설물은 우리가 임의로 설치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고 경찰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느 게 효과적인지는 저희가 한번 좀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 말씀드린 대로 운전하시는 분들 습관이 더 무서워요. 네. 우리 하나아파트 말씀하신 자신이 말씀하신 거 도로권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저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랬는지.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뭐 도로가 패인 것 같으면 뭐 전혀 어렵진 않은데 저희가 뭐 조사해 볼게요. 공사하면서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뭐 그런 거면은 괜찮아요. 그런 거면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혹시 뭐 빛이 꺼졌을까봐. 그것만 아니면 저는 문제 없고요. 그 주차장 펜스 문제하고 조명시설 건도 사실은 여기에 지금 LH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LH가 동의를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추가로 진행을 못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 또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몇 가지 논의를 했는데 돈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조명이라든지 펜스 같은 거는 이제 추가 시설물은 자기들이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서 뭐 LH를 잃는 거는 아닌데 다 찍고 있는 데가 남들이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LH는 사실은 이제 걱정하는 게 주차장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 필요한 시기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5, 6월 덕불도 쬐다 없으면 서운한데 이게 주차장이 정말 요긴하게 쓰던 거를 아무리 처음에 동의를 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 하셨어도 일시에 이 차 다 빼라고 그러고 막 뒤집어 엎으면은 주민들이 아우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게 걱정이 되는데 LH는 사실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주민들께서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특히 지금 말씀하신 우리 하나아파트하고 우리 유설 아파트 자리 같은 경우는 그 근처 주차장 부지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좀 말씀하신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챙겨서 다 할게요. 하고 제가 조금 쉽지 않다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고민이 필요한 게 버스 노선하고 뭐 주차장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도 도로의 안전 시설물 같은 거는 유관 기관하고 잘 상의해서 좀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어도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때도 지금 저녁 때가 다 되셨는데 그럼 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우리가 뭐 구청장 연도 방문 이런 거는 우리가 옛날에 한참 전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 뻔뻔한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격식을 갖춰서 구청장이 한 해 돌아가는 인사도 좀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해 업무에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알고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날도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서구에 21개 동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참 생각할수록 조금 좀 미안하고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근데 어떤 시기든 나중에는 좋은 일이 아니겠나. 뭐 여기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덕이선자가 우뚝선이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남 부러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조금만 길게 보시면 당장 화날 일도 좀 지나면 그렇게 웃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그동안에 오랫동안 잘 참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